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지금처럼 이어지게 됐습니다. 오늘 대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 규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네, 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을 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의미인데요.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호 기자. 네.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번 판결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?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그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조례가 적법하다,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원고 즉 그 대형마트들의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.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요. 영업 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.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.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. 이번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전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재판 결과가 계속 좀 뒤바뀌지 않았었나요? 1심, 2심, 3심 계속해서 좀 뒤엎어졌는데요. 예. 먼저 1심은 그 지자체가 이겼었습니다.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좀 인정이 되지만 그 중소유통업자 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이 공익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. 이렇게 1심은 밝혔었는데요.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런데 2심은 좀 달랐습니다.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.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면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은 그 2심을 또 한 번 뒤엎은 판결입니다. 네, 이렇게 대법원 다시 한번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렇다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지금도 뭐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 영업 제한을 받고 있죠. 특히나 그 매일 0시에서 10시 사이에 영업이 제한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그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. 지자체 조례에 따른 거고요. 뭐 파기환송심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런 최소한의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뭐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어떤 공익적 효과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의무 휴업을 하면 실제로 상생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게 있나요? 이게 뭐 그동안 사실 그 전경련 조사와 예. 소상공인 그 진흥 단체의 조사가 좀 상이한 내용이 좀 있긴 그랬죠. 있었는데 일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난 9월에 발표가 됐는데요.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,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일반 영업일보다 10.8% 증가한다. 그리고 방문 고객 수는 11.5% 늘어나더라.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요. 실제로 소상공인 61%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. 이런 내용을 답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이건 이제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 효과고요. 소비자들의 그 행태 변화를 보면 대형마트 그 영업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조사 결과입니다. 의무 휴업일에 실제 구매를 어디서 하느냐라는 물음에 소비자 54.5%가 의무 휴업일을 전후로 대형마트에서 소비한다. 이런 응답이 과반수였고요. 그 의무 휴업일 당일에 전통시장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답변은 45.5%에 그쳤습니다. 그리고 구입처를 실제로 바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0% 이상이 바꾸지 않았다, 변화가 없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저도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편인데 그렇죠.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형마트 입장도 궁금해집니다. 어떻습니까? 뭐 일단 아쉬움은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. 뭐 일단 이런 교과서적인 멘트는 나왔고요. 다만 그 지자체 조례를 변경을 해서 약간의 그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.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상생 협력을 더 많이 하겠다,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.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소비자들은 많이 불편했고 또 농민들이나 특히 중소제조업체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형업체들이 중소상인분들하고 전통상에 있는 분들하고 상생 협의를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씩 좀 이 피해를 줄여나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쪽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. 뭐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골자는 상생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목적은 아무래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. 현재 뭐 시장 상황은 추가 규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국회에는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그 추가로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. 몇 개만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.
대형마트 그 신규 출점 제한이 현재 그 전통시장 인근 1km로 묶여 있는데 이걸 2km로 확대해야 된다.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. 의무 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늘려야 된다. 이런 네.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과태료 상한선을 2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. 또 이건 좀 더 그 강력한 이야기인데요. 좀 네. 급진적이기도 하고요. 대규모 점포 설립을 아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해야 된다.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이런 규제 일변도의 부작용을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할 때다. 이런 그 반대의 목소리도 좀 높습니다. 예. 대형마트에 대한 그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문제가 조금 생기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 제조업체들 또 농업인들의 그 매출 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규제 일변도를 좀 벗어나서 시장 자율적인 그리고 그 자율적인 상생, 다양한 상생을 조금 더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.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의 법정 싸움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대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.